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를 퇴직하면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취재한 양시창 기자와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50억 원을 퇴직하면서 받았다. 뭐 특별한 회사가 아니고 일반 회사라면 아마 50년 동안 근무하면서 받은 것 전체를 합치고 거기에다 퇴직금을 합쳐도 50억 원은 안 될 겁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해명을 하든 해명하기가 좀 어려운, 수긍하기 어려운 문제니까 자꾸 비판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곽 의원 아들 병채 씨가 논란이 일자 아버지 SNS 계정을 통해서 나름의 해명을 내놓았는데요. 네. 곽 씨가 주장한 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보겠습니다. 2015년 6월에 입사해서 올 3월에 퇴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근속기간이 5년 9개월 정도인 건데요. 직급은 대리였죠. 예. 화천대유에서 받은 급여가 매달 처음에는 233만 원에서 마지막에는 383만 원 정도까지 올랐다라고 밝혔고요. 이 제가 근속 연수를 6년으로 해서 예. 마지막 3개월 급여 총액 등을 넣어서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5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은 일반 2030 세대가 같은 조건에서 받는 퇴직금의 약 한 200배 수준, 그야말로 엄청난 액수입니다. 실제로 수십 년 한 직장에서 일한 대기업 CEO보다도 예. 더 큰 액수죠.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본인은 뭐 세금 빼면 27억 원밖에 안 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네, 그러나 28억, 화천대유라는 회사에서 이미 빠져나간 돈은 50억이 분명하니까 이건 50억이라고 계산을 해야 되고 어떻게 50억이라는 돈을 성격 규명을 해야 이게 말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경찰이 출석한 화천대유의 대주주죠. 김만배 씨도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뭐 비슷하게 해명을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이 김 씨가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 용산 경찰서에 출석해서 처음으로 이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 곽 씨의 퇴직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내놓은 답변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혹과 억측이 있는데 이제 저희는 기본이 퇴직금이 한 5억 정도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제 회사가 계속 성과가 있으니까 각 분야에서 성과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 이사회나 임원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50억 원은 너무 큰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관련된 거라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그 산재를 입었어요. 그분이 산재를 입어가지고 그분이 이 대답하지 않는 한 제가 그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김 씨가 언급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 우선 화천대유는 기본 퇴직금이 5억 원으로 책정돼 있다는 점, 예. 이어서 곽 씨가 산업재해를 입었다는 점, 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퇴직금이 5억 원으로 책정됐다는 부분은 이 곽 씨의 SNS 해명에도 등장합니다. 예. 곽 씨는 같은 5억 원에 대해서 이 김 씨와 달리 성과급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래픽을 보시면 곽 씨는 2020년 6월 퇴직금을 포함해 5억 원의 성과급 계약을 맺었다가 퇴사 직전 50억 원을 받는 것으로 계약이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천 징수 뒤 실제 받은 돈은 28억 원이라고도 덧붙였고요. 하지만 실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나온 내용을 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화천대유의 퇴직금 지급 총액이 2억 5천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많이 준 퇴직금이 지난해에 지급한 1억 2,900여만 원이거든요. 앞서 대주주 김 씨의 설명을 100% 믿는다 하더라도 지난해까지 1억 3천만 원 정도를 주다가 올해 갑자기 5억 원으로 높였다는 점도 석연치 않고요. 예. 무엇보다 이 실제 5억 원 이상 퇴직금을 받은 사례는 곽 씨밖에 없다는 점, 또 감사 보고서에 이 관련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는 점도 수상한 대목입니다. 네. 퇴직금을 50억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러면은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나가야 될 돈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이건 충당부채로 기록을 해놓고 이거 네네. 부채로 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그 부분은 감사보고서나 회계에 전혀 등장을 하지 않으니까 이 50억이라는 돈이 의심을 네네. 계속 받는 것이고 그러면 5억 원은 그렇다고 치고 50억이 건너갔으니까 나머지 45억이 산재 위로금입니까? 그 부분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예. 곽 씨가 직접 밝힌 산업재해의 내용은 이명과 어지러움 증상입니다. 예. 많은 보상이 이루어지는 중상해로 분류되지는 않는 증상이죠.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경우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 어지러움증이 있는 이석증,
그리고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증은 치료하면 금세 낫는, 그러니까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 질병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예. 수십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할 만큼의 이 산업재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알려진 것처럼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을 하더라도 예. 3억 원에서 많게는 5억 원 정도 지급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때문에 이 산재 위로금을 가장한 다른 목적의 돈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그나저나 계속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봐도 공단 측에 이 회사에서 산재로 신청한 거는 5년 동안 한 건도 없다고 하는데 네네. 이건 그냥 뭐 위로금을 뚝 떼서 그냥 퇴직할 때 건네준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말 회사가 부동산으로 엄청난 돈을 이제 남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로 성과를 따져서 나눠주다 보면 꽤 많이 돌아갈 수는 있지 않나. 이제 이런 개연성도 있죠. 그 부분도 이제 전문가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이 예. 성과급 문제를 따지려면 실제 곽 씨가 회사에 얼마나 이익을 남겼고 또 그때 역할이 무엇이었느냐를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화천대유라는 회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회사입니다. 예. 하나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출자한 회사로서 투자한 돈에 따른 배당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자산 관리를 해준 대가로 받는 이 용역 수수료입니다. 예. 이 화천대유 1호 사원이던 곽 씨의 직책은 이 자산 관리 업무 쪽이었던 것이죠. 예. 이에 따른 용역 수수료는 이 대장동 개발 사업 컨소시엄 회사인 성남의뜰이 지급을 하는데 이 성남의뜰로 받는 용역 수수료는 사실상 임금과 유지비로 대부분이 이제 소진이 되기 때문에 예. 회사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성과급으로 그런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예. 단 하나, 그 전문가들은 곽 씨가 SNS에 남긴 해명 중에 유독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고 예. 합니다. 그 부분 뭐냐면 바로 이 사업지 내에 문화재가 발견됐지만 구간을 분리해 추진하도록 해서 공사 지연 사유를 제거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곽 씨가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 변호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문화재청 일을 본인이 해결한다? 해결 방안을 그 구간을 분리함으로써 해결 방안을 자기가 찾았다? 그거는 그쪽 개발업계에서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몇 번 해본 사람 정도가 아니면 쉽지 않고 그 해결 방안으로 구간을 분리한다는 것도 개발업에 처음 가가지고 처음 맞닥뜨리는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도저히 본인이 한 일이라고 믿어지기 어려울 정도의 내용들이다. 마침 네. 그때 그 곽상도 의원이 그 관련 상임위에 있었기도 했거든요. 그럼 연관성이 좀 의심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의심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곽병채 씨 혼자 한 일을 50억을 쳐줬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네. 의심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한 청년이 몇 년 동안 회사에 근무하고 나갈 때 50억을 위로금이든 퇴직금이든 뭐든 받아가지고 나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한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어떤 것들이 더 나온지는 지켜봐야겠군요. 예, 양 시장 기자 수고했습니다.